네, 이번에도 기사에 흥미를 느껴서 한 기자 연합뉴스 예멘 난민석 전복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난민선 하면은 최근까지도 북아프리카 쪽에서 출발해서 뭐 유럽 쪽으로 이제 배를 띄우는 그런 이제 난민행 이제 배들이 많이 전복도 되고 뭐 유럽 이탈리아 쪽에 이제 당도를 해도 이제 거부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꽤나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소위 이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해당하는 그 소말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제 그쪽 난민들이 이제 예멘으로 가던 그 난민선이 지금 전복되면서 많은 이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이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극심한 기아의 상태에서 더 이상은 이제 살기 위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삶을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이제 택하는 상황이 이제 난민선을 결국 결정하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다른 죽음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떻게든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이제 택한 결정인데 참 안타까운 결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이 지금 발생하는 이제 주요 장소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중동 대표적일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전쟁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좀 비극적인 공간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참 이제 난민선에 오르는 사람들이 결국 도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이 끝나는 채, 게다가 또 그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제가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저는 그런 삶을,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맞이할 가능성이 낮겠죠. 물론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위치에 살게 된다면 물론 그들의 그 내전이나 기아에 직간접적으로 아마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을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이고 정말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택한 그런 난민선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공감하는 시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그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참 그렇게 가혹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저 자신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한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난민 수용 문제로 인해서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난민을 이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그런 수용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당 기득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이제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표했던 지도자였는데, 물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결국 이제 총리의 자리를 물러난 케이스긴 한데, 결국 난민을 희생양 삼아 이제 극우 세력이 성장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내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죠. 왜냐하면 이제 난민선이 대체로 도착하는 장소가 이탈리아였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EU라는 그런 연합 이제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EU의 대표적인 난민 수용소가 되는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어디 가나 뭐 일종의 어쨌든 자기들만 손해 본다는 마인드가 돼버리면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이제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만 보여줘서 마치 뭐 중동의 이제 가난한 국민들이 이제 좀 살기 좋은 그 유럽 선진국으로 이제 일부러 오는 거 아니냐, 뭐 테러리스트들도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긴 하는데, 사실 뭐 유럽을 택하는 난민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같은 이슬람권인 이제 안전한, 그나마 안전한 이슬람권인 이제 중동 내 국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이집트나 뭐 그쪽 위쪽으로 이제 레바논으로 갔던, 그러니까 시리아 전쟁, 그 IS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최대한 주변부로 흩어졌었을 때 무조건 유럽을 택하기만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시리아의 내전 상태가 되더라도 시리아에 남고자 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던 이제 난민들도 많았고 했는데, 물론 우려스럽겠지만 유럽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난민 비자로 이제 눌러 살고 싶어하는 뭐 시리아 일부 이제 난민들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뭐 마냥 우려만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 난민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나 뭐 부정적인 부분 태도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누가 난민이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려고 일부러 난민 비자를 노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더 난민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있죠. 난민선은 그러니까 죽음의 배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난민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배 안에서, 그리고 바다에 표류할지 모르더라도 결국 그 죽음의 배에 올라타는 난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참 고민해 본다면, 고국도 결국 내전이나 기아로 인해 죽음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으니 결국 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난민을 뭐 수용해야 된다 혹은 뭐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찬반 논란의 입장을 밝힐 용기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난민이 발생하는 이 역사적 비극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쨌든 계속 인간이 역사를 이제 써 나와가면서 말 그대로 전쟁과 폭력의 역사도 같이 진행이 됐고, 결국 어디선가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아가 발생해서 끊임없이 난민은 발생할 텐데, 결국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기아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으니 죽음의 난민선은 또 출항을 하겠죠. 어쨌든 저는 옹호할 수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난민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그저 이렇게 말이나 글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기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난민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막상 또 난민이 내 이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면 난민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도 있을 테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분들이 어쨌든 죽음이 아닌 삶의 길로 그나마 들어서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극을 좀 일어나지 않기를 좀 최대한 바랄 뿐이죠. 같은 이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다뤄봤고요. 전 어쨌든 요즘 국제 관련 기사도 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좀 그나마 좀 많이 글이나 라디오 녹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앞서도 말했지만 국내 정치나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 다루는 분들도 많고 뭐 전문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다루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슈가 될 얘기는 피하고 제 관심사에 해당하는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있다면 말과 글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녹음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